안녕하세요. 청개굴 희성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평택 미군기지의 국제사격훈련장. 가을 햇살은 얇은 금빛 막처럼 활주로와 관중석을 덮고 성조기와 태극기는 같은 바람을 나눠 흔들렸다. 내가 날 이기면 오늘 밤에도 총 쏘게 해줄게.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군 여장교가 한국군을 조롱하며 위험한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상대가 자신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리 될 줄은 친선전이니까요. 혹시라도 오늘 밤 제 방에서도 총 쏘고 싶으시면. 유비는 시선을 관역에 고정한 채 짧게 답했다. 경기는 말이 아니라 총으로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가을 공기 속에서 금속성의 울림을 남겼다. 누군가의 편견은 오래 견고했으나 총성은 짧고 정확하다. 그리고 어떤 것은 단 한 발로도 무너진다. 에밀리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엘리트였다. 올림픽 국가대표 후보라는 수식어는 그녀의 군복을 더 곧게 세웠다. 기자들은 그녀 주위에 모여 앵글을 가다듬었다. 미국은 사격의 종주국이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한국은 케이팝과 드라마는 잘하지만 실전은 다른 얘기예요. 미군 관중석에서 가벼운 웃음이 퍼졌다. 맞은편 한국군 관중석에서는 단단한 침묵이 굳었다. 그때 입구가 조용해지며 누군가의 발걸음이 소리보다 먼저 공기를 가르며 들어왔다. 박유빈 대위. 185cm의 키가 남기는 그림자는 길었고 걸음은 새는 발걸음처럼 가볍되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말이 적었고 눈빛이 깊었다. 무언가 오래 바라본 사람만이 갖는 눈. 관중의 감탄은 잘생겼다는 말로 시작해 곧 저 사람, 뭔가 다르다는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장비 점검은 군인이 쓰는 가장 솔직한 문장이다. 유빈의 손놀림은 깔끔했고 총은 그의 손에서 조각처럼 해체되고 다시 하나의 완성으로 돌아왔다. 15초. 그 사이에 기자 몇 명의 표정이 바뀌었다. 에밀리는 그걸 흘낏 보며 어깨를 조금 더 펴올렸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눈동자의 수치가 1도쯤 변했다. 경계의 각도는 그렇게 작게 시작된다. 25M 권총. 관중석은 기대와 편견이 반반 섞인 소음으로 가득 찼다. 먼저 선 에밀리. 교과서적 자세, 규칙적인 호흡, 릴리즈의 속도는 초시계를 거부하는 정확함이었다. 10발의 총성은 작고 매끄러운 진동으로 관중석을 통과했다. 94점. 환호성 위로 기자의 목소리가 겹쳤다. 금메달급 점수입니다. 미군 관중석에서는 이미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유빈의 차례. 그는 더 천천히, 더 조용히 섰다. 방아쇠에 올린 손가락에서 힘을 빼고 시선으로만 관역을 붙잡았다. 탕. 간격은 일정했고 리듬은 메트로놈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10발이 끝난 뒤에도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92점. 근소한 차이. 그러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생각보다 높다. 저건 실력이다. 작은 말들이 관중석 좌우를 건너뛰었다. 에밀리는 웃으면서도 손목을 한 번 돌렸다. 스스로에게 말을 걸듯 다음은 내 전문이야. 50M 소총. 바람은 충분히 장난을 칠 수 있고 총열은 권총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요구한다. 에밀리는 더 신중했다. 자세는 안정적, 호흡은 길었다. 첫 발의 반동을 온몸으로 흡수한 다음 다시 조준. 스크린에 숫자가 떴다. 96점. 기립박수에 가까운 환호. 이제 끝났지, 누군가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한국 선수 98은 불가능해라고 덧붙였다. 유빈이 섰다.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처럼 공기도 달라졌다. 그의 눈빛은 조금 더 깊어졌고 조준은 더 단단했다. 첫 발이 공기를 가르고 나갔다. 반동이 어깨에 파고들었지만 그가 움직인 것은 눈동자뿐이었다.
98점. 침묵이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폭발 같은 함성이 뒤늦게 따라왔다. 미쳤다. 이게 가능해? 점수판 위 숫자 1과 9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동안 에밀리는 처음으로 입술을 물었다. 동점. 경기의 중심이 바뀌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다만 모두가 그 변화를 안다. 500M 저격을 앞둔 휴식. 에밀리는 물병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한 떨림. 웨스트포인트 시절 실전 훈련 대회 어떤 순간에도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낯선 떨림이 손목에서 시작돼 손끝으로 번졌다. 자존심은 아주 작은 신호에서 시작해 가장 큰 소리를 낸다. 그때 유빈이 다가왔다. 손이 떨리네요. 괜찮아요. 에밀리는 본능적으로 웃었다. 컨디션 조절 중이에요. 심장이 흔들릴 때는 눈으로 쏴요. 뭐라고요? 호흡을 반쯤 내쉬고 잠깐 멈춘 다음 방아쇠를 끊어주세요. 심장은 무시합니다. 관역 중앙에 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워요. 지나친 친절은 때로 오만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에밀리는 그 말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진짜 사수만이 이런 문장을 건넨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같은 사수니까요. 유빈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최선으로 겨루는 게 예의죠. 관중석은 웅성거렸다. 상대를 도와준다고? 저 사람 뭐지? 기자의 펜 끝이 바빠졌다. 누군가가 말한 스포츠맨십 같은 오래된 단어가 그날만큼은 새로워 보였다. 저격 라인을 확인하던 그때 장비 보관소 쪽에서 쾅 하고 짧고 큰 소리가 터졌다. 연기와 함께 금속 파편이 햇살 속을 대각선으로 가르며 날아왔다. 안전요원이 고함을 질렀다. 엎드려. 에밀리는 저격 자세에서 일어서려다 균형을 잃었다. 한 조각의 파편이 정확히 그녀를 향해 오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햇살을 가르고 달려들었다. 유빈이었다. 조심하세요. 그의 몸이 방패처럼 에밀리를 감쌌다. 뜨거운 파편이 그의 등을 스치며 군복을 찢었다. 짧은 신음. 둘은 바닥에 굴렀다. 한동안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에밀리는 그의 품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자신의 것인지 그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괜찮으세요? 그는 먼저 물었다. 당신이 다쳤잖아요. 괜찮습니다. 유빈은 숨을 고르며 일어났다. 크지 않아요. 의무팀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다. 피는 조금 났지만 움직임은 단단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박수는 위로이자 경이었다. 에밀리는 그를 올려다보고 갑자기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편견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는 물이 넘치는 소리와 비슷하다. 안전 점검 후 경기는 재개됐다. 500M. 이 거리는 계산이 필요하다. 바람, 습도, 온도, 탄도. 숫자와 감각이 손끝에서 화해한 뒤에야 방아쇠를 끊을 수 있다. 에밀리가 먼저 섰다. 유빈의 조언을 머릿속에 다시 썼다. 심장은 무시. 눈으로 조준. 호흡 반 정지 릴리즈. 하지만 첫 발은 마음처럼 가지 않았다. 7점. 그녀는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유빈이 섰다. 관중석이 조용해졌다. 그가 저격총을 어깨에 올리는 순간 공기가 한 톤 낮아졌다. 내가 지금 대위지만. 그가 관중석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스페셜 포스에서는 소장이었어. 헤드샷의 달인이지. 웃음이 터졌고 긴장은 반발 뒤로 물러났다. 그는 다시 관역으로 눈을 돌렸다. 바람이 살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었다. 시야에서 모든 것이 지워지고 작은 점 하나만 남았다. 탕. 10점. 관중의 환호가 폭발했으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잔잔했다. 당연한 일을 했다는 얼굴. 에밀리는 그 얼굴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선망이 조용히 뿌리내리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 발. 에밀리는 유빈의 방식으로 호흡을 자르고 방아쇠를 당겼다. 10점. 그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자신에게 그리고 그에게. 세 번째 발. 둘 다 9점.
네 번째 에밀리 10점, 유빈 8점. 점수는 1점 차로 붙었다. 마지막 한 발. 결승선 같은 순간. 관중석의 심장이 동시에 박동하는 듯 했다. 에밀리가 먼저 9점을 만들었다. 이제 유빈의 차례. 9점이면 승리, 10점이면 완벽. 그는 바람의 미세한 변화를 한 번 더 읽었다. 광학 조준경 속의 세계에서 바깥의 소음은 맑은 물속처럼 멀어졌다. 손가락은 힘을 빼고 마지막 미분을 남기듯 천천히 방아쇠를 끊었다. 탕. 10점. 미국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유빈은 총을 내려놓으며 마이크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게임에서도 현실에서도 헤드샷입니다. 환호. 웃음. 그리고 기립. 시상식에서 유빈은 트로피를 높이 들지 않았다. 그저 한 번 들어보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에밀리 대위의 실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의 짧은 소감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종류의 존중이었다. 에밀리는 은색 트로피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패배의 쓴맛은 분명 입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 맛은 이상하게도 지독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품에서 살아난 사람은 이기고 지는 일을 조금 다른 색으로 본다. 그녀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축하해요, 박대위. 그리고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정말로요. 오늘 제가 배운 게 많아요. 그날 밤 클럽하우스에서는 양국 군인들이 섞여 웃고 건배했다. 유빈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맥주를 마셨다. 불빛이 잔 표면에서 흔들렸다. 그 앞에 에밀리가 나타났다. 맥주 2병을 들고. 혼자 마시기엔 오늘이 좀 긴 밤이죠? 그런가 봅니다. 저 아까 그 말 농담인 거 알아요. 소장. 유빈이 웃었다. 아, 그건 필드에서 쓰는 정신승리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정신을 차리게 해준 건 당신이었어요. 둘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유리의 맑은 소리가 작은 종소리처럼 울렸다. 처음에 제가 너무 오만했죠. 에밀리가 말했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죠. 아니요. 저는 사람을 단순화했어요. 국기, 언어, 문화 몇 개로요. 오늘 보니 총은 국기로 쏘는 게 아니더군요. 맞아요. 총은 눈으로 쏘죠. 그들은 동시에 웃었다. 두 사람의 웃음은 금세 같은 리듬을 찾았다. 폭발 때 왜 뛰어왔어요? 가까웠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당신 같은 답 좋아요. 에밀리는 별빛 같은 조명을 올려다봤다. 군복의 견장이 반짝였다. 이상한 말 해도 돼요? 들어보죠. 아까 품에 안겨 있을 때요. 심장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네. 그게 감사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설레서였다는 걸 지금 인정할게요. 유빈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 역시 말이 느린 사람이었다. 느린 말은 보통 진실이다. 저도요. 정말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하지만 대결 상대였으니까요. 에밀리는 장난스럽게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이제 대결 끝났으니 한 발 더 쏠까요? 어디에? 서로 마음 정중앙에. 둘은 다시 웃었다. 장난은 총보다 위험하지 않다. 다만 정확하면 치명적이다. 클럽하우스를 나서자 가을밤의 냄새가 문턱을 넘었다. 별이 정말로 쏟아질 것처럼 가까웠다. 에밀리가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팔짱을 꼈다. 군복천과 군복천이 스치는 소리가 나직했다. 용산으로 복귀해요. 내일. 저도 서울 근처예요. 그럼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분다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멀리 활주로에 작은 경비등들이 연필점처럼 찍혀 있었다. 에밀리는 그 점들을 세다가 미간을 좁혔다. 당신이 가르쳐 준 거 잊지 않을게요. 심장은 무시하고 눈으로 쏘는 법. 하지만 오늘은 심장도 인정해줘도 됩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그 말 위험하네요. 저격수는 원래 위험합니다. 그 말 끝에 둘 사이의 거리는 한 번 더 줄었다. 말보다 조용한 약속들이 오갔다. 그 약속들은 총소리보다 오래 남는다. 며칠 뒤 한미 합동 훈련장의 표적판 뒤에는 작은 메모가 붙었다. 헤드샤트 ISNT about killing.
It's about cutting through noise to the truth. P. Y. B. 에밀리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 앨범 첫 칸에 넣었다. 그 아래에는 그날 밤 벤치에서 찍은 별빛 사진이 이어졌다. 메신저엔 짧은 메시지가 남았다. 에밀리 오늘 바람 어느 쪽에서 불어와요? 유빈 우리 쪽. 에밀리 그럼 중앙으로 조준. 둘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총을 잡는다. 세계는 쉽지 않다. 하지만 편견의 각도를 0도로 만드는 방법을 배운 둘은 더 자주 웃는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된 날 이후로. 어떤 날엔 훈련이 힘들고 어떤 날엔 상처가 쑤신다. 그래도 약속은 단순하다. 최선으로 겨루고 먼저 손을 내밀고 위험하면 달려간다. 그리고 마음의 중앙에 서로를 정확히 조준한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와도 그 법칙은 바뀌지 않는다. 총은 심장이 아니라 눈으로 쏘고, 사람은 편견이 아니라 진심으로 본다. 그리고 때로는 딱 한 발로도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그 한 발의 이름은 존중 혹은 사랑. 그날 사격장에서 들린 수많은 탄피의 소리 중 가장 오래 남은 울림은 아마도 그것일 것이다.